자유 개념의 중요성은 여러분도 아마 충분히 동의하실 거라고 보는데, 플라톤이 자유를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도깨비 감투, 기계스의 반지, 보기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유 개념의 핵심은 양심하고도 연결되는데요. 양심의 자유. 자유하면은 선택의 자유, 행동의 자유, 또 무엇으로부터 벗어날 자유, 어떤 교육권 하면은, 교육의 자유 하면은 내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자유. 자유에 대한 정의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정치의 자유도 있는 것이고, 집회의 자유도 있는 것이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는 것이고, 자유 개념이야 정말 무한히 확장되고 있는데, 도깨비 감투 다 아시죠? 네, 도깨비 감투를 쓰면 안 보이게 되는데, 우리 전래동화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도깨비 감투를 갖게 됐다면은 가장 먼저 하시고 싶은 일이 뭐예요? 남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되게 여탕에 가보고 싶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물어보니까 백화점에 좀 가고 싶다. 여러분들은 그런 도깨비 감투를 얻게 된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동화 속에 나오는 갓장이 늙은이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갓장이는 최하층민이었기 때문에 가난했어요. 평생을 부지런히 갓을 만들어 팔았는데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한탄했던 거죠. 그 한탄을 이제 낮도깨비 말고 밤도깨비가 듣고 소원을 이제 들어준 거죠.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내가 선물을 줄 테니까 이걸로 네 신세를 한번 고쳐봐라. 그래서 결국은 도깨비 감투 하나를 얻어서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에 막 도둑을 다 당하게 되는 거죠. 너무 이제 신세가 늘어졌어요. 집도 큰 집을 짓고. 근데 그 청년이 우연히 그 반지를 하나 얻게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변방의 양치기 또 가장 최하층 사람이야.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웬 트로이 목마와 같은 목마가 있는 거야. 두려움을 무릅쓰고 목마로 내려갔더니 칸칸이 방들이 있었어요. 어떤 방 하나를 딱 열어보니까 시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시체의 손에 반지가 하나 끼워져 있었어요. 무서웠지만 그 반지를 빼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끼고 다니다가 자신도 모르게 양치기 회의에 갔는데 심심해서 반지를 쪼물락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사라져 버린 거야. 반지의 능력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기게스는 도둑질을 하지 않고 그 사신들을 따라서 왕궁으로 갔습니다. 왕비를 겁탈하고 협박을 하는 거죠.
네가 왕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겁탈했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알리겠다. 그 사실을 몇몇 대신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대신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왕을 죽이고 그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나라를 훔쳤네요. 자, 플라톤이나 우리 이런 갓쟁이 이야기, 도깨비 감투 이야기가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함축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제 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준다면 여러분은 도덕적으로 행동할까요? 아니면 자기 욕망이란 숨겨진 욕망을 마음껏 충족하는 데 쓸까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런 완전한 자유, 제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면 사람은 도덕적으로 행동할까요? 아닐까요? 이 말의 핵심은 타인의 눈에 관한 겁니다. 만일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면은 그래도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처럼 그렇게 행동할까요? 법이 있다면요? 처벌이 있다면요? 과연 그때도 여러분은 기계스의 반지나 도깨비 감투를 쓴 것처럼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타인의 눈을 의식해서 타인의 눈을 염두에 두고 법을 지키는 게 싫지만 처벌받는 게 싫어서 그렇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결국 타인의 눈이나 또는 도덕이라든지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과연 그런지에 관한 토론이 첫 번째가 될 테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쓴 출판한 책 중에 뭐 그래도 좀 괜찮았던 책이 후회와 시간이란 책입니다. 제가 출판한 출판사가 망해가지고 그 책이 살 수가 없는 책이 돼버렸는데 쓰다 보니까 어떻게 맨날 그런 것만 써요. 후회, 절망, 체념 뭐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했던 주제들을 가지고 철학적 담론을 펼친 건데 어쨌든 처음으로 제가 도전했던 주제는 뭐 공포, 두려움, 불안 이런 거였지만은 실제로 출판된 책은 이제 먼저 출판된 것은 후회에 관한 것입니다. 후회, 뉘우침에 관한 것이죠. 작심삼일, 결국 우린 계속 뉘우치는 구조를 보여주는 거죠. 이걸 할 거야, 중요해, 이거 꼭 해야 돼, 할 수 있어, 하고야 말 거야. 많은 용기를 내서 또는 희망을 꿈꾸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또 호기 좋게 그 일을 추진하다가 그만 어딘가 걸려서 포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후회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면 우리는 결국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죠.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런 실패에 이렇게 사로잡히기보다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뭐 예를 들어서 숙대에 다니는 게 싫으세요? 그럼 숙대를 잊어버리고 수업에 열중하는 거죠. 한 과목에 열중하는 것이고 예습복습 여러분 안 하시잖아요. 응? 예습복습 철저히 하고 근데 공부의 진수를 보여주겠다. 대학생의 공부는 이런 것이다. 그건 아주 작은 목표 하나를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삶. 이게 이제 현실 참여이네요. 나에게 주어진 현실 전체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내가 선택하고 지금 이루어내야 할 하나의 구체적인 현실을 결단하고 그것을 몰입해서 정말 내 스스로 여한이 남지 않도록 어떠한 후회도 없을 정도로 충실하게 이뤄나가는 이런 삶이야말로 진정 자유로운 것이다. 자유로운 것을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는 방식이네요. 나에겐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나는 이 세상 모두 총각들을 다 내 남자로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있어. 이런 자유를 포기하고 좀 부족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남자에게 헌신하는 현실 참여로서의 자유.
약간 모순관계 있어 보이지만 그것도 우리가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단의 자유, 선택의 자유입니다. 후련하죠. 나머지를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에 매진하기 때문에 몰입감도 있고 만족감도 있고, 그래서 몰입이 곧 만족이고 만족이 곧 행복이기 때문에 현실 참여라는 것은 자유롭기도 하고 우리에게 만족감과 또 행복감도 안겨다 준다. 세 번째는 좀 사르트르가 다루진 않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사람의 삶은 자유로운가요? 그렇지 않은가요?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수많은 구속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여자 됐다, 남자 됐다 막 이렇게 안 될까요?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세상에 이룰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은데 실제로 내가 이룰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 불만족스러워. 자동차도 없지, 뭐도 없지, 없는 걸 꽂으라고 치면은 너무 소중한 것들을 하나 갖고 있지는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자유는 어떤 종류의 자유일까요? 제가 마지막에 우리가 자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의 자유를 구속하는 형벌이 있어요. 이 형벌이 되려면요, 사람이 자유롭다는 이 전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원래 자유롭지 않은 사람을 다시 자유를 구속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독방이라는 건 또 가능하겠네요. 자유의 정도를 더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은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를 빼앗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걸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의 삶은 언제나 자유롭다. 또 심지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독방에 있다고 내가 자유를 빼앗길까요? 빼앗긴들에도 뭐는 온다? 봄은 온다는 거. 4월은 잔인한 달? 그런가요? 4월의 잔인함은, 엘리어트의 잔인함을 이해하시면 정말 잔인하게 느낄 수 있는데, 엘리어트이 가난한 은행원이었는데 파산을 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나왔어요. 아내하고 투덜투덜 템즈 강가를 걷고 있는데 자기 스승인 러셀을 만났어요. 러셀이 자네 여기 왜 이렇게 거닐고 있나? 제가 집을 잃었습니다. 그래? 내 아파트로 들어오게. 그래서 들어갔죠. 고맙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러셀이 바람둥이였단 말이야. 아내와 러셀이 이제 불륜 관계를 저지른 거죠. 근데 엘리엇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도 고백하지는 않고 있어요. 4월이 잔인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도 엘리엇은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빼앗긴 우리가 그 들을 마음대로 다닐 수는 없지만 거기에 봄이 오는 거죠. 그럼 언젠가 우리에게 또 다른 자유가 주어질 거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자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언제나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감옥 속에서도 식민지 상황 속에서도 자유는 빼앗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의식의 자유, 마음의 자유, 정신의 자유, 몸의 자유를 좀 뛰어넘는 그 영혼의 자유까지도 말할 수 있겠다. 이런 다양한 종류의 자유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사람은 언제나 자유롭다. 이 말의 전제는 사람의 본질은 정신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한번 토론하고 싶으신지,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자, 한번 1번 감옥이다. 예, 막 올라가네요. 저분은 머리를 긁으신 거죠, 지금? 끝에는 들으신 건가요? 아니요? 예. 예. 두 번째, 자유라는 건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 순간에 있는 것이다. 현실 참여가 바로 자유다. 이거 토론해보고 싶으십니다. 네, 좀 어렵게 느끼셨네요. 아니면 이런 종류의 자유를 별로 바라지 않으실 수도 있고. 자, 세 번째, 사람의 삶은 자유롭다.
가장 자유로운 주제이네. 넓고 자유롭고. 아, 이게 딱 한 분 차이로 갈렸네. 혹시 안 들으신 분 있어요? 3번으로 네, 투표차로 벌어졌습니다. 그럼 3번으로 사람의 삶은 자유로운지, 자유라는 거는 사실 없는 것 같다. 우리의 삶은 온통 구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반대 논증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여러분 토론 대형으로 좀 만들어 주시고 토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